안녕하십니까. 변윤석 변호사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정교조의 법의 노조화에 따른 법적 지위와 문제점인데요. 이제 정교조가 이제 법의 노조 통보를 받은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언론지상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숙지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제 정교조가 이제 소송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벌써 이제 제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소송 전망이랄까, 어떤 프로세스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의 본질이 뭐냐, 정교조에서 단결권을 침해하는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질은 다르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첨언을, 그쪽 부분에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단체의 법적 성격 부분인데요.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노동조합,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그러니까 이제 전교조는 노동조합법에 따라서 이제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근데 이제 특수법인으로 이제 노동조합이 등기가 되려면, 법인으로서 성립을 하려면은 이제 당연히 노동부에 신고가 있었어야 되고요. 근데 그 법의 노조 통보에 의해서 신고의 행위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특수법인으로서의 노동조합 법인으로 해서 성격도 소멸된 것 아니냐. 따라서 이제 현재 지금 남아있는 전교조의 그 법인 등기 자체도 말소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노동조합 명칭이 이제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노동조합, 이제 전교조는 오늘부터 사실.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쓰게 되면 형사처벌이 되는데, 형사처벌의 수위는 비교적 낮아요. 뭐 벌금 500만 원 이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고, 그래서 이제 전교조 본부에 있는 뭐 임원, 그 다음에 지부, 지회 등 간부들, 최소한 간부들의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노동조합 조합원이, 정교조 조합원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쓰면 다 처벌 대상인데, 일단은 평조합원은 좀 그렇고 최소한 간부나 임원들은 다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디까지 해당이 될 수 있느냐면은,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현재 지금 홈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정교조 홈페이지. 거기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 쓰면 안 됩니다. 각 지부, 지회, 분회의 각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쓰면 안 돼요. 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이나 뭐 단체 교섭, 단체 협의권 부분이 이제 사라진다. 이건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거고요.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법의 노조화가 된 이후에도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는데, 현행법 해석상은 그게 좀 무리고요. 좀 객관적으로 봐도. 그리고 실제로 교육청이 이 법의 노조 통보, 교원노조법상의 노조가 아닌 정교조와 이 단체와 단체 교섭을 할 실익도 없고, 왜냐하면 어떤 단체 협약을 해봐야, 뭐 약속이란 걸 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요. 따라서 그리고 또한 이제 만일 교육청이 이제 정교조는 더 이상 노동조합이 아니니까 그냥 일반 단체예요. 교원 단체에 불과한 법의 노조, 정교조와 단체 교섭을 하게 되면 교육청은 향후에 예를 들어서 어디 교원 단체 뭐 한 50명, 100명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랑도 같이 하자고 할 때 다 해줘야 돼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육청 선에서는 또 오늘 발표된 뭐 교육부의 지침도 그랬습니다만은 단체 협약이나 단체 교섭은 아예 불가능할 것이다. 보시면 되고. 제일 이제 정교조 입장에서는 이제 타격을 많이 느끼고 이제 부담스러워할 게 노조 전임자 복귀 문제인데, 이 부분은 임명권자의 복귀 명령에 따라서 복귀를 안 하면은 무조건 징계 사유가 된다. 그 기간에 따라 가지고 해임 파면 사유까지 된다라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당연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교조 입장에서는 계속 거부를 할 겁니다. 왜 거부를 하고 이제 하려는지는 뒤에 이제 말씀드린 예상되는 소송 흐름과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더 말씀드립니다. 각종 지원금이 있어요. 지원금은 크게 이제 노조 사무실에 대해서 이제 교육청 또는 이제 교육부에서 임대보증금을 상당히 이익을 제공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정교조에게 직접 돈을 준 건 아니고 교육청 이름으로 건물을 임대를 해서 교육청이 임대보증금을 건물주에게 주고 정교조에게는 그 사무실을 공짜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임대보증금을 회수하는 문제, 그것은 당연히 할 수 있고,
또한 이제 지원금 같은 게 있습니다. 정교조가 무슨 학생들을 데리고 무슨 뭐 사업을 하겠다 그런 지원금 같은 경우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우선 이제 학생들과 같이 뭐 무슨 어떤 지원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기존에 받아왔던 그 지원금 같은 경우 그런 지원금 같은 경우는 법상으로 보면은 일종의 교육감 재량 사항이에요. 꼭 정교조가 노동조합이 아니라 하더라도 교육감이 어떤 뭐 학교나 어떤 학생 학예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이제 조례를 정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재량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지금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거든요. 이걸 교육감이 일부 교육감들은 이제 회수를 안 할 겁니다. 뭐 경기 모르겠습니다. 이제 최소한 강원은 안 한다고 그랬고, 강원 뭐 충남인가요? 그다음에 전북 경기는 아마 이제 안 하지 싶은데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 시민사회나 또는 이제 반대한 쪽에서 대응할 수 있겠느냐. 근데 이제 적어도 배임의 문제는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최소한 뭐 그렇다고 제가 솔직히 뭐 제 법률가니까 무조건 뭐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최소한 배임의 문제가 소지가 있다. 그리고 최소한 그 배임이 구성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미 법 위반 상태에 있는 어떤 단체에 대해서 그 거액을 계속 지원하는 경우에는 한다면은 무슨 행정관청이 법률 위반 상태를 계속 조정하고 또 고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최소한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참고사항으로 이 문제의 본질은 이제 정교조에서는 얘기하는 게 어떻게 해직된 9명만 가지고 9명을 때문에 어떻게 정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9명이 부당하게 해직된 사람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9명 중에요. 제가 최소한 7 또는 8명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있었어요. 그때 주경복 후보를 조직적으로 불법적으로 도와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도와줬냐면은 정교조에서 8억 원이라는 거액을 모금을 해요. 그 중에 6억 원 가량은 조합원들로부터 걷었고 2억은 자체 자금을 가지고 지원했던 걸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 지원을 할 때에도 차명 계좌를 통해 가지고 지원합니다. 그리고 각 조합원 1인당 간부들 같은 경우는 조합원 1인당 10명씩 표를 모아라 이런 식으로 지침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불법적인 선거 개입이 발각이 되면은 이거는 본부에 있는 누가 좀 도와달라고 해서 했다 라고 대답을 해라 라는 그런 자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제 당시 수사 기록은 안 봤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이제 문제가 됐던 신문 기사나 이런 걸 보면은 이거는 완전 지금 이제 대선 개입했다고 지금 떠들고 있는데 이건 물론 이게 별개 문제입니다만은 이거 완전 조직적으로 선거를 개입한 거예요. 완전히 불법적으로. 그리고 그게 유죄 판결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고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그걸 이유로 해서 해임을 했을 거 아닙니까? 해임 소송을 또 다 했어요. 이미 다 끝난 사람들이에요. 법원에서까지 다 해임이 확정 판결 다 나왔고 유죄 판결이 다 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어디 사립학교나 어떤 교육청에서 학교 측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해가지고 부당한 정말 처분을 해가지고 지금 억울해서 지금 다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법체를 이제 선거법을 완전히 무시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정교조는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하다가 해직된 사람들이다. 또는 노동조합의 정교조의 교리에 따라 해직된 사람들이다 하는데 그러면 정교조 얘기를 거꾸로 생각하면 그럼 정교조는 불법 선거 개입하는 걸 목적으로 그런 내용을 활동으로 하는 단체인 건지 그러니까 좀 말도 안 되는 좀 얘기고 그래서 이 문제 근데 이제 정교조에서는 왜 정교조 같은 경우는 대안이 있었어요. 규약을 시정을 하고 이 해직된 사람들, 실제 해직된 사람들 22명인데 주로 이제 간부로 뛰고 있는 사람이 9명인 것 같아요. 이 9명들을 왜 버릴 수 없었느냐? 실제 본질은 이렇습니다. 정교조 규약에 따르면은 해직 조합원들의 경우에도 경제적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상근 직원으로 해서 채용해서 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정교조는 이걸 안 하고, 물론 이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정교조 스스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왜 그냥 규약을 안 고치고 갔느냐? 이건 뭐냐면은 그냥 정교조로부터 경제적 지원받는 위치하고 조합원의 위치는 다르거든요. 조합원이 돼야 정교조의 대의원도 되는 거고, 대의원이 돼야 정교조의 간부가 되는 거고, 간부가 돼야 또 위원장도 하고, 그 다음에 민노총도 가고, 정치행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단순히 해직자들을 경제적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버릴 수 없다, 의리 때문에 못 버린다, 이게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본질은 뭐냐면은 정교조는 이런 해직자의 경우에도 그 해직자의 경우에 조합원으로 계속 있을 수 있다는 어떤 보장이 있어야만이 전투력이 더 계속 남아요. 왜냐면은 정교조가 기존에 이제 문제가 됐던 정치행위, 뭐 이제 정치활동 금지나 뭐 아까 얘기했던 선거 불법 선거기, 그런 경우 다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너 해, 괜찮아, 우리 조직이 밀어줄게, 너 해서 너 해직되더라도 너는 조합원 계속 할 수 있고, 대의원 할 수 있고, 간부 할 수 있고, 위원장 할 수 있어, 더 뛸 수 있어, 우리가 같이 갈 수 있어, 이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규약을 고쳐버리면은 일단은 그동안 뭐 해직됐었던 사람들은 좀 약간 힘이 떨어지죠. 왜냐, 조합원도 아니니까, 그냥 단순한 상근 직원일 뿐이니까. 이 본질은 결국 전투력 저하에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다음에 법적 분쟁의 이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정교조가 이제 가처분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제 효력 집행정지 신청서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법의 노조 통보라는 처분의 효력을 잠깐 멈춰달라는 신청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보통 통상적인 걸로 보면 한 달에는 결정이 나오는데, 이거는 쉽게 해줍니다, 법원에서 원래. 그래서 쉽다는 말씀은 일단은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했고, 그 처분에 의해서 그 처분이 잘 됐다 옳다 그르다라는 판단 나게 그것까지는 보질 않아요. 안 보고, 다만 그런 처분에 의해서 처분 상대방, 이 건에서 정교조가 현실적으로 어떤 법률적인 침익이 있느냐, 침해가 있느냐, 그것만 우선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정교조가 신청한 법의 노조 통보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많다. 그거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좀 보여지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정교조는 또 선전을 많이 할 겁니다. 아유, 봐라, 이제 이겼다. 그리고 더 투쟁하자,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 본안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정교조는 일단 법의 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잠깐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하는 거고, 집행정지에. 그 다음에 또 그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해요. 처분 자체를 좀 없애달라는 청구가 본안 소송인데, 본안 소송은 아무리 빨라야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려요. 1심이면.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예를 들면은 한 달 안에 이 법의 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이 딱 정지되면은 그 순간부터는 법의 노조가 아니에요. 그 처분이 잠정적으로 없었던 것 같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결정이 지금으로부터 한 달 후까지는 법의 노조고, 그 다음에 효력이 정지됐을 때부터는 다시 또 이제 법내 노조고, 그 다음 본안 판결에서 노동부가 이기면은 그때 다시 또 이제 법의 노조고, 이게 계속 지금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한 혼란이 지금 예상이 돼요, 사실. 법률적인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법원 입장에서도 빨리빨리 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뭐 법원도 나름대로 사건 수가 많겠지만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2010년도에 이미 정교조가 노동부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쟁점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증인을 부르고 말고 신문할 게 없습니다, 사실. 양쪽에서 정리된 주장 한번 딱 주고받고 하면은 남은 건 법원 판단 딱 하나 남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노동부 입장에서도 이 사건을 가급적 빨리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하여튼 이 사건은 이 법의 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하냐 부적법하냐 그걸 떠나가지고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이걸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저 법적인 판단으로. 이 정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